31번 문제입니다. 31번 문제는 가위바위보 게임이고 2분의 1이 진행된 후에 다섯 친구가 얻은 점수 배열. 다섯 친구들이 순서 상관없이 두 사람씩 돌아가며 모든 사람과 한 번씩 가위바위보를 한다. 즉 10게임이네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10게임인데 이기면 3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 그러니까 둘이 게임을 해가지고 가불병정무가 한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여기 3점 아니면 2점 그리고 0점이죠. 그럼 정민이랑 무열이는 다 1점씩 한 게임씩을 비겼으니까 2, 4, 6, 8, 10 나올 수 있는 점수가 한 게임당 3, 6, 9, 12, 15 하나는 이렇게 무조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2분의 1이 총 노릿수에 진행이 됐으면 5게임이잖아요. 그러면 한 게임당 3점이 나거나 2점이 나거나 0점이 나니까 이 점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더해서 지금 본 다음에 8, 10, 12 여기가 만약에 12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5게임으로 요 숫자 배열에서 12점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얘가 1게임, 2게임, 3게임, 4게임, 5게임이라고 했을 때 여기 한 게임 12점을 내려면 지금 이렇게 3게임, 2게임 그러니까 즉 비긴 거 3게임 승패가 갈린 거 2게임 이렇게 5게임으로 12점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은 6, 11, 14점입니다. 14점 그러면 이렇게 비긴 거 4게임 그리고 안되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비긴 거 1게임 그리고 요거 승패가 갈린 거 4게임 해서 5게임 14점 나오고요. 디귿 9, 12, 13, 14 잠시만요. 9, 12, 13, 14 니은이 13점이었네요. 니은 13점 디귿은 맞고요. 니은은 13점 볼게요. 이렇게 승패 갈린 거 3게임 그리고 비긴 거 2게임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을 11, 13, 14, 15 15점이네요. 15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3이 있으면 12가 있어야 되는데 12까지 가지 못하고 6이면 9가 있어야 되는데 안되고 5게임을 다 승패가 갈리면 여기 정민이랑 무열이가 1점씩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4번 정답. 32번 볼게요. 32번 도움이 되므로 응답한 여학생 중 초등학생의 수는 일단 변수 여학생, 초등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한 학생 150명 다 주고요. 초등학생, 고등학생, 남녀,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변수가 3개죠.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여학생, 남학생. 그래서
이거는 표를 그려서 해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정확하고요. 이렇게 실전에서는 좀 빨리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움, 낮 도움, 그리고 남, 여로 가를게요. 그리고 초, 중, 고, 초, 중, 고, 네, 이렇게 해볼게요. 총 150명이고요. 자, 이제 확실한 거부터 채워나갈게요. 도움이 됨은 90명이다. 그리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은 건 자동으로 60명이겠죠. 자, 그리고 70명은 남학생이고 여기가 총 70명. 그리고 여학생이 그럼 자동으로 80명. 이 중에 초 50명? 잠시만요. 네네. 초, 중, 고. 초등학교 50명, 고등학교 40명. 그리고 70명 남학생 그 중에 30명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40명.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10명이네요, 10명. 저 왔다 갔다 하느라 이게 헤드가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10명. 그리고 그러면 초등학교 자동으로 30명, 여기 20, 여기 30, 자동으로 여기 30. 자, 이렇게 됐고요. 요거 해결했고, 또, 네, 이것도 해결했고. 그러면 여기 나머지 자동으로 60. 자, 이제 여기 이거 두 개 볼게요.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응답한 학생 수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3배이다. 그러면 여기 도움이 되지 않은 여기에서 남, 여가 1대 3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60에서. 그러면 15대 45고요. 여기가 45라는 말이죠. 나머지 여기는 35겠죠? 총 80이니까. 그리고 응답한 여학생이 중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초, 중고초, 중고초인데 차이가 각각 5명이다. 그럼 3개니까 해서 가운데에 있는 고등학교 15명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학생, 초등학생이 총 여기 20명인데 그 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초등학생이 10명이니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초등학생은 나머지 10명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33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규칙이 이렇게 어렵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보기가 있는데 이렇게 규칙이 어렵고 보기가 짧으면은 일단 규칙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그 다음 보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규칙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하는 게 그나마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 볼게요. 예를 들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천연가스 공급받으려면 독일, 스위스 거치고 프랑스 거쳐야 된다. 이탈리아 여기 있으니까 러시아한테 가스 공급받으려면 이렇게 와야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겠네요. 네덜란드는 독일을 거쳐야 한다. 네덜란드는 여기만 돼 있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 알아두고 다음 극대화 보급 가격 리터당 국가 보급 가격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기준으로. 오케이. 그리고 다음 화살표 거치면 10달러. 여기 10, 10, 10, 10, 10 뭐 이렇게, 여기는 없군요. 여기 이렇게 40달러 된다. 이해했죠? 그리고 지금 국가를 거칠 때마다 가격의 1.5배가 된다. 그러면 운송 비용이 1.5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최종 가격이 1.5배가 되는 건지 보면, 러시아에서 출발할 때 책정한 독일의 리터당 보급 달러에 운송 비용 더한 후 폴란드를 거치면서 1.5배가 되어 30달러. 그래서 국가, 여기 국가, 그리고 운송 비용, 이렇게 해서 그것에 1.5배, 1.5배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오케이, 이건 당연한 거고. 기억 볼게요. 독일이 가스관을 닫아버리면 영국은 받을 수 없다. 자, 독일이 닫아버렸는데 영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비싸더라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 중 러시아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국가는 핀란드, 가장 비싼 국가는 영국이다. 그러면 이거는 다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을 유도한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최종 가격이 제일 비싼 거를 찾아봅시다. 이 마지막 세 라인에서 최종 가격이 가장 비싼 건 영국, 프랑스는 두 번째 라인에 있고요. 그리고 벨기에, 이탈리아 15, 벨기에 20인데 영국이 제일 비싸죠. 왜냐면 지금 이탈리아랑 경합이에요.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지금 그 화살표를 4개 거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데, 일단 보급 가격이 30이 넘어가는 국가가 없고, 그리고 4개가 최대 화살표이므로 영국이 가장 비싼 거 맞고요. 그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서 핀란드 보이시죠? 지금 핀란드가 제일 최소 가격이 10인데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이렇게 경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나 이 한 번 거치고 올 수 있는 데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죠. 근데 지금 10자리 중에서는 없어요.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다 한 번씩은 거쳐야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싼 국가는 핀란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 스위스가 프랑스로 가는 가스관을 닫는다면 여기 닫아버리면 프랑스는 기존에 비해 더 높은 최종 가격의 천연가스를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거쳐서 올 수 있는 프랑스, 이거는 문제가 좀 잘못된 건가 싶고요. 지금 더 높은 최종 가격의 천연가스를 구한다고 했는데 독일을 통해서 오는 지금 루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높은 가격의 천연가스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니은이 정답인데 너무 어이없게 쉽게 나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34번입니다. 34번은 논리 퀴즈죠. 논리 퀴즈. 갑을 병정, 월부터 금까지 토요일 합주. 단 최소 이틀은 출석해서 연습하기로 한다. 연습한 일정, 그리고 화요일 연습,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빨리 매트릭스를 짜보면 월, 화, 수, 목, 금, 요일이고요. 그리고 갑을 병, 정 해서
연습할 날을 경우의 수를 세봅시다. 최소 이틀은 연습을 하는데 최소 이렇게 있고요. 갑은 화요일 날 동아리 화요일, 그리고 을은 정이랑 연계되어 있어요. 을이 가면 정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병,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병이 참 고마운. 그럼 월요일 빼고, 그 정은 이틀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을 마주쳤습니다. 네, 그래서 을하고 정을 이제 추론하면 되고요. 그러면 금요일은 병만 갔으니까 이렇게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되고 나머지는 모르는 상황. 자, 이제 선지를 볼게요. 이게 지금 확정된 게를 많이 주지 않았으므로 샤프로 얼른 바꿔서, 자, 정이 화요일날 동아리실에 나와 연습하지 않았다면 갑은 최소 3일 이상 동아리실에 나왔다 라고 나옵니다. 정이 연습하지 않았다면 지금 수목 월 중에서 이틀을 나가야 돼요. 근데 화요일은 갑이 확정이니까 이 중에 이틀 더해주면 갑은 최소 3일 이상 동아리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 니은, 갑과 을이 동시에 동아리실에 나와 연습하는 요일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갑과 을이 동시에 나와서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을과 정이 서로 어, 반대되니까 정은 갑을 마주쳤다고 했는데 을이 나와버리면은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목월 요일엔 있을 수가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 화요일이라면, 그리고 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정을 잘 보시면 정이 갔을 때 갑을 마주치는 거거든요. 기호적으로 보면은 지읒에서 기역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능하죠. 네, 그래서 갑과 을이 여기 이날 동시에 연습하고 다른 날 정이 연습을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디귿 볼게요. 동아리실에 나온 사람이 한 명뿐인 날은 금요일이 유일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금요일이 지금 유일하다고 나온 게 확정이지만 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월요일에 다 잠그고 한 명만 나올 수 있다면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을이겠죠. 을하고 정하고 지금 을이 나오면 정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게 되고, 그 갑은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해보면 최소 지금 2명 이상 돼야 된다는 조건. 그래서 나머지 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채워보면 지금 충족하죠. 2명, 2명, 2명 이렇게. 그래서 금요일이 유일하다고만은 볼 수 없고요. 다음 마지막 리을 확인해 볼게요. 동아리실 연습하러 가는 날마다 출석 도장 찍으면 도장의 합은 최대 12개일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총 합이 지금 20개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 합에서 이 최소나 최대로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거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약을 걸어서 빼주는 게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냥 각각의 케이스를 내가 처음부터 상상을 하면서 채워 넣는 겁니다. 최대 최소를. 저는 일단 후자의 방법을 해볼게요. 최대로 할 수 있는 걸 채워볼게요. 최대로 가려면은
지금 을하고 정이 겹치기 때문에 을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정이 못 가는데 어차피 정이 못 가는 곳에다가 밀어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화요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이 먼저 가지 않아도 갑이 미리 가 있었고 그리고 을이 갈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갑이 확정이 안 돼 있죠. 근데 정이 가면 갑이 다 가야 되니까 정이 안 가고 정이 못 가게 하고 대신 을을 여기다 보내고 그리고 갑을 가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최대로 갈 수 있는 경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목인데 정이 지금 이틀을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 가게 하고 갑도 가게 하고 을이 안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최대 나올 수 있는 경우 수죠. 그러니까 2, 3, 2, 3, 3, 3, 1 해서 12개 이렇게 되겠네요. 최소는 같은 방법으로 어, 최소한 을이 그러니까 정이 가는 날에 갑이 가게끔 해버리고 아예 그 다음 을이 안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를 을이 가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을이 간다는 것은 정이 못 가게 되고 갑이 못 가게 되고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을이 못 가고 그리고 여기 정은 무조건 가야 되므로 이렇게 그럼 여기가 2, 3, 2, 2, 1 해서 5, 10 최소 10개 리을은 맞는 선지 이 제가 전자의 방법으로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만약에 20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 최소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도 최소 플러스 2고 여기는 플러스 4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인 상황 지금 출석 도장을 4, 8, 10, 10개인데 이 10개를 최소로 어떻게 10개를 배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즉 이 선지를 여기다 끼워 넣어서 그걸 줄일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네. 자, 35번 보니까 시차 문제네요. 시차 문제고, 예, 느리게 가는 시간, 뭐 빠르게 가는 시간 뭐 이렇게 있는데 시차 문제 항상 뭐 기준을 잘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S팀과 U팀 작전을 수행한 행성의 기준에 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고 A 행성과 B 행성 S가 A고 U가 B네요. 그리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서 갑 행성이 있고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게 2 곱하기 2 여기가 A 행성 그리고 느리게 가는 게 B 여기가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S팀과 U팀은 2월 12일 0시에 도착했고요. 그러면 도착한 이후 180시간이 지난 후 동시에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고를 받은 건데 지금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기준 시점으로 그냥 1월 1일부터 총 요거 몇 시간이 지나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2월 12일까지의 기간하고 그리고 임무 완수 시간 더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이 두 개를 따로 해줘야겠죠. 여기는 지나간 시간이고 여기는 임무 완수한 시간인데 임무 완수한 시간만 곱빼기로 가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통으로 계산한 다음에
시차만큼 빼주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게 2월 12일이면 이제 A시랑 B시, A 행성이랑 B 행성, 즉 여기가 몇 월 며칠인지 보고 그 다음 180시간을 더해주는 겁니다. 여기 배수에 맞춰서. 그럼 2월 12일은 원래대로 하면 1월 31일까지 있고, 그리고 12일이 더해진 거니까 지금 43일이 지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1월 1일 중에서 1일 이거 더하지 않죠? 근데 이거를 잘 이제 먼저 계산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43일치의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고 A씨의 행성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6일이 지난 것과 같습니다. 두 배가 빨리 가기 때문에 도착한 시간은 1월 86일입니다. 그러면 31일, 28일, 2월 더하면 59, 즉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에서 180시간 더 지난 거는 360시간 지난 거죠. 다시 이거 24로 나눠보면 15일, 15일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4월 9일인데 4월 9일 이제 0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방금 아까 43일치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곱빼기 된 것 중에서 어, 하나를 두 배로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서 갑행성이 1월 2일이 될 때 A 행성은 1월 3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차이만큼에 또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9일이 아니라 4월 10일 10시가 되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B 행성도 보면 지금 43일 정도의 시간이 B 행성에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42일인 거죠. 사실상 시간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14일, 1월 14일인 겁니다. 근데 사실상에 여기서 1을 빼준 거는 24시간을 갑행성 기준으로 빼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B 행성은 지금 3시간 느리게 감으로 갑행성이 1월 3일이 될 때야 B 행성이 1월 2일이 되는 것입니다. 1월 4일입니다. 1월 4일이 될 때야 1월 2일이 되는 것이니까 2일만큼의 시차가 나잖아요. 갑행성의 2일의 시차는 12일인 겁니다. 그래서 180시간 지났을 때 B 행성은 60시간 지났겠죠? 근데 B 행성의 하루는 8시간이니까 7, 8에 56, 7.5 여기서 잘못한 것 같네요. 1월 지금 4일이 되면은 여기가 1일부터 3일 지난 거니까
얘는 그때 2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5, 6, 7일이 됐을 때 얘가 3일이 되는 거고, 그다음 8일이 됐을 때 4일, 9일이 됐을 때 5일 이렇게 4일씩 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월 14일일 때 여기는 4일 밀려서 1월 10일이네요. 그러면 거기다가 7.51을 더한 1월 17일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거 개념을 잘 나눠야 되는 게 처음에 이제 기준 시간에서 얼만큼 A 행성으로 지나갔었는지 그 시차 1월 1일이 결국에 1월 0일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고 1월 0일부터 지나간 시간. 근데 여기 A나 B 행성에서는 그 기준은 1월 1일을 똑같이 따르지만 1월 1일에 시작하는 걸 따르지만 같은 이 1일이 다르다는 거. 여기서는 B 행성에는 3시간 느리게 가니까 어, 갑행성에서의 24시간이 B행성에서는 8시간인 겁니다. 근데 갑행성에서의 1일이 B행성에서는 3일이고 A행성에서의 1일이 지금 A행성의 2일 그러니까 갑행성에서의 1일이 A행성에서는 단일이다. 그래서 갑행성의 2일이 A행성의 1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답이 나오는 문제.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일부러 1일 차이 뭐 이렇게 놨죠? 여기는 반일 차이, 3분의 1일 차이 뭐 이런 식으로 보기를 구성한 것도 이런 논리로 물어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지 않은 시차 문제였습니다. 예. 36번 가보겠습니다.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만 고르고요. 항상 옳은 거면은 논리 퀴즈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보니까 5명 용의자, 가불병정무, 범인, 거짓말 말하고 범인이 아니면 진실말을 말한다. 역시 논리 퀴즈 문제네요. 그러면 갑을 명정모를 빨리 처리하죠. 범인이면 이렇게 X로 표시를 하고 범인이 2명 그리고 범인이 아닌 사람이 나머지 3이겠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지 참을 말하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갑 범인이 노란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노란색 그리고 이게 범인이 아닌 사람은 시민이라고 할게요. 노란색을 입었던 사람은 범인이야 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갑이 맞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다른 거를 먼저 가정하는 것보다 일단 갑을 해볼게요. 천천히. 갑이 시민이다 라고 하면은 정이 만약에 시민이라면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가 참이니까 여기 그러면 범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정이 범인. 근데 정이 범인이면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란색 옷을 입고 있어야 범인인데 범인은 거짓말만 말하니까 정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갑하고 정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 특히 정은 아예 거짓말일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갑이 참인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은 무조건 범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을로 가봅니다. 을은 정이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시민이라면 정이 범인이고 정은 노란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았겠죠. 괜찮습니다. 왜냐면 갑이 참임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을이, 그럼 나머지는 다 시민이겠죠? 그리고 을이 거짓말을 한 경우, 범인인 경우, 그럼 정이 범인이 아니게 돼버리죠.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또 하나 검토해보면 갑이, 자, 을이 그냥 시민인 경우, 그럼 정이 범인이고 정은 거짓말을 했겠죠. 그럼 노란색 옷은 일단 아니고 일단 범인이 그냥 둘이 돼버렸으니까 네, 뭐 더 이상의 고민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갑도 을도 범인이라서 정이 범인이 아닌 경우, 자, 그러면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나머진 다 시민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빨간 옷 그리고 범인이 아닌 경우. 자, 모순이 안 나오니까 이 두 가지 끝. 그러면 검토해보면 갑은 범인이다. 범인이죠, 항상. 그래서 기억은 맞고, 을은 범인이다. 아니죠? 정은 범인이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범인들은 어젯밤에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 아니죠? 모르죠? 그리고 아닌 거죠. 갑이 이 노란색하고 범인을 동치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 1번입니다. 네, 37번 문제. 산책로에 설치할 가로등 개수의 최소값. 네, 가로가 500, 세로가 6, 가로등 높이 8, 반지름이 5. 반지름이 5인 원의 형태. 설치하고자 한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원을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산책로 여기를 다 비추게 만드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보여요. 산책로에 이렇게 하나씩 이어 붙이는 거면 원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이만큼이 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어 붙일 수 없고 반지름 5짜리로 그대로 이어 붙일 수는 없고 여기 비는 거 이만큼을 채워줄 만큼 이걸 이렇게 겹쳐줘야 되는데 이게 몇이 돼야 이게 겹쳐지냐 이 문제인 거죠. 지금 산책로에 그럼 면적이 나와 있고 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산책로가 가지는 총 면적에 몇 개의 원이 들어가는지 그걸 통으로 한번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만약에 여기가 3, 3 이렇게 해서 6입니다. 높이가 6이고 그리고 총 여기는 이렇게 500m이기 때문에 일단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1500m 제곱인데 1500m 제곱을 가지는 그 원의 넓이를 구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죠. 왜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을 구하는 그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그래서 이 r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으면 지금 괜찮죠? 근데 지금 직사각형이 있으니까 직사각형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지금 이만큼이 원이 차지하는 넓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큰 네모가 있고, 그다음 이 안에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이 네모 4분의 1만큼이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를 하면 이 원의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 요만큼의 면적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4분의 3.14거든요. 그래서 1.57 그리고 7, 9 좀, 예, 74, 29, 78, 79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약 한 80% 정도라고 하고, 거기다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파이니까, 여기 호가 파이니까, 어, 요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의 약 한 80% 정도 되는 그 넓이에다가 파이를 나눠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이 직사각형에 대응하는 원을 한번 구해봅니다. 무슨 말 하고 있었지? 자, 보세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요렇게 된 여기다가 파이를 나눠줍니다. 3.14.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와서 4, 4, 7, 4.7777 정도죠. 그럼 이게 지금 이거를 파이로 나눴으니까 이 반지름이 4.7777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주 잘게 쪼개서 정사각형으로 다 만들었을 때 이렇게 요거 하나가 4.7777입니다. 그럼 이 산책로 전체 넓이가 500 곱하기 6, 즉 3000이기 때문에 3000을 4.7777로 나누면 이게 이 작은 정사각형이 이 반지름의 원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해보죠. 일단 선지를 좀 이용해서 4.777에서 60을 일단 만들어 줍니다. 42, 42, 42, 4662에 64, 24니까 28662 2866.2.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개가 더 들어가야 되나? 1, 2, 3, 4, 5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약 한 3천에 대비했을 때 1, 3, 3, 8 정도 남죠? 1, 3, 3, 8에는 4.77이 두 개 들어가면은 두 개 들어가면 8, 9.4554. 세 개가 들어가야 2, 1, 14. 세 개가 들어가야 약간 미약하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두 개 들어가서 안 되고 세 개 들어가면 되니까 63 조금 남으니까 네, 그래서 6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8번입니다. 38번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고요. 어, 지금 변수가 A, E 5개 권역인데 보기에 그게 없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숨겨진 변수가 있네요. 졸업한 대학과 고향, 또 근무지, 거주지 이렇게 숨겨진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 졸업한 대학, 근무지, 거주지 이렇게 있고 지금 고향하고 이게 2개 같으면 토박이 그리고 근무지 같으면 지역인재 근무지와 거주지가 같으면 직주, 근접 자 그래서 5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조차도 지금 보기에 뭔가 특정해주질 않았어요. 그냥 진술만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고향이 같은 권역인 사람은 없다. 그럼 고향에 A, B, C, D, E 권역이 다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C, D, E. 고 근무지가 같은 권역인 사람도 없다. 근무지도 A, B, C, D, E 이렇게 있고 졸업한 다 똑같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우고 하나를 잡아서 근데 거주지는 같은 권역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박이는 3명 그리고 지역 인재 2명 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지역 인재는 랑 토박이는 뭔가 줬어요. 그리고 직주 근접도 3명 그럼 이거를 임의로 저희가 배치를 해보죠. 토박이가 3명이니까 일단 토박이 3명 만듭니다. A, B, C 뭐 이거 순서 상관없으니까 A, B, C 그래서 얘네는 토박이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2명 지역인재 2명인데 지역인재는 음, 졸업한 대학과 지금 근무지가 같으면 지역인재죠. 그럼 요거 2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토박이가 그럼 3명이면 여기는 E, D 이렇게 넣어줘야겠네요. 그래야 이게 어긋나니까. 자, 그럼 토박이의 근무지는 자신 또는 다른 토박이의 고향과 같은 권역이다. 잠시만요. 이게 왜 그런지. 그러면 이제 그냥 거주지부터 볼게요. 왜냐면 이게 3이잖아요. 그래서 로직으로 봤을 때 토박이이면서 직주 근접한 사람이 1명은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직주 근접은 근무지와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니까 토박이면서 직주 근접이 같은 사람 하나를 그냥 임의로 설정해 줍니다. B,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역인재는 졸업하고 근거지가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어서 졸업하고 근거지가 같아 버리면은 어, 토박이이면서 지역인재이면서 어, 지금 뭐랄까 직주 근접해야 되죠? 그러면 지역인재인 2사람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3, 2, 3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얘를 임의로 E, D 해서 얘네가 어, 직,
지역 인재다. 그리고 얘네 둘은 같을 수가 없다. 즉, 여기 뭐 C, A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하나 포함하고, 그리고 어, 직주 근접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여기 C, 아니 여기다 넣을게요. 그냥 A. 이렇게 해서 얘네는 직주 근접이다. 그럼 얘네는 직주 근접이 아니게 하려면 다른 것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갑, 무 같은 경우, 갑, 그러니까 여기까지 고정인 겁니다. 갑에서 무 가운데 고향과 근무지가 같은 권역인 사람이 있다. 여기가 고향이고, 그리고 근무지가 여기고. 자, 지금 보시면 요거랑 이거 다 어긋나죠?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 X. 갑, 무의 거주지가 4개 권역만 있다면 이들 중 고향과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있다. 지금 여기 B, A, C 요거 세 개가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는 고정이었어요. 그러면 세 개 권역이면 여기도 B, B, C, C, A, A 이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는 D, E, E, D, D인데 고향과 거주지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고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간무 가운데 같은 권역인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러면 여기도 D, E, E, D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들 중 고향과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E가 나오고 여기에 D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면 지금 여기 근거지와 거주지가 같아져 버리니까 직주 근접이 3명이 아니라 5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D, E일 수밖에 없으니까 D랑 E랑 D랑 D랑 그리고 E랑 E랑 같을 수밖에 없게 돼버리죠. 그래서 D는 맞는 선지. 39, 40번입니다. 39, 40번. 일단 세트 문제는 이걸 다 읽고 풀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 이 두 개가 이어진 건지 아닌지. 근데 보통 여기 40번에 조건을 주고 이렇게 따로 표를 해놨으면은 요거 40번은 요 어느 일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고 39번은 보통 따로 있거든요. 근데 39번조차도 지금 여기는 A, B, C, D족이 있는데 선지 보니까 각각 따로 돼 있죠, 구성이. 그래서 같이 푸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그냥 39번도 선지 먼저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먼저 얼개를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리고 C족, A족, B족,
D족 이렇게 있네요. C족이 두 개에 걸려 있으니까 C족부터 볼게요. C족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세로 방향에선 수련, 멍해를 순서대로 그렸을 때 2022를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여기 만약 1999라는 수를 나타내고 싶으면 수련 1, 돌밭 9, 멍해 9, 세로 방향선. 그럼 이 수련이 1999에 대응되는 거니까 여기 1에 대응되는 거니까 수련 2 맞고요. 그리고 0, 2인데 세로 방향에선 멍해. 그럼 멍해가 지금 10을 나타내죠. 그래서 멍해 2 여기 맞고요. 그리고 세로 방향의 선이 1이면 끝이네요. 세로 방향의 선, 우리가 쓰는 것과 비슷하게 선을 하나 그은 것 1. 자, 그리고 특정 순서대로 쓸 필요도 없었고 세로 방향의 선 9. 그러니까 세로 방향의 선이 우리가 쓰는 1과 비슷한 거, 그리고 순서대로 쓸 필요 없으니까 2022 맞네요. 그래서 5번 정답. 40번은요. 2022를 표현하기 위해 엄지를 지나는 횟수와 반대쪽 엄지의 횟수 총합이라고 합니다. 27진법을 사용을 하고 1. 한손 엄지 요거랑 그리고 반대쪽 엄지 요거를 지나는 거 16을 표현하면 쭉 훑어서 반대쪽 귀에 멈추고 여기 16. 네, 그리고 27 이상은 셀 수가 없죠. 27진법이니까. 그래서 30의 경우 27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한 칸, 두 칸인 반대쪽 중지를 거쳐서 반대쪽 약지에 멈추면 30이 된다고 하네요. 27에서 8, 9, 10 이렇게. 그리고 54는 한 바퀴를 돌아서 엄지에 거쳐서 54.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54의 숫자를 표현하려면 27까지 쭉 갔다가 다시 돌아서 보면 여기가 53번째 칸이고 거기에서 엄지가 한 번 더 찍히고 그 다음에 54 검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엄지를 하나 먹고 시작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왜냐면 지금 27번에서 우리 그 날짜 셀 때도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1, 2, 3, 4, 5, 6, 7 이렇게 세고 그대로 또 여기 이렇게 하면 그래서 8, 9, 10, 11, 1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홈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인데 하나가 추가가 된단 말이죠. 이런 식의 패턴에서는. 그래서 여기부터 검지부터 세줘야 되는 겁니다. 검지부터 반대쪽 엄지까지 26개, 26칸을 가면은 그때 마지막 끝에 반대쪽 엄지라는 게 하나 딱 찍히고 여기서 다시 26칸을 갔을 때 이제 엄지가 찍힌다는 말이죠. 그래서 26, 여기 26칸당 하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작한 엄지 하나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몇 개 들어가나 보는 거죠. 8까지는 안 되고요. 7, 42, 18, 그리고 202니까 또 7, 또 182, 뭐 205 이렇게 되겠죠. 77.7777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77.7 바퀴 동안 이제 엄지와 반대쪽 엄지를 번갈아 가면서 쭉 찍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 하나 제끼고 갔었죠, 엄지. 그래서 플러스 1 해주면 78 정답.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진짜 어려운 게 없는데 단순 나눗셈이 아닌 이유는 요거 이 원리 손가락 이거 이렇게 홈파여 있으면은 네, 그 원리 때문에 처음 거를 제거하고 이제 세주고 나중에 더해줘야 이 패턴이 맞아떨어져요. 안 그러면 엉키고 막 소수점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이거 이만 맞춰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